원장님 저요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어요. 매일 걸어요 하면서 나한테 막 보여줘. 만보게. 내가 그분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굉장히 좋은 행위인데 어차피 건강해지려고 그 시간을 투자할 거면 단순히 걷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좀 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줘. 적정한 체중과 근육을 유지하는 게 생존율이나 이런 데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야. 암 환자분들이 운동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희 병원만 봐도 항상 그 병원 안에서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거의 매일 걷지 대부분. 로비를 막 이렇게 도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나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환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단 수술하신 분들은 매우 큰 도움이 되지. 복부 수술을 하건 흉부 수술을 하건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복부 수술하면은 장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소화장애도 오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우리 병원에 왔는데 다시 장 마비가 와서 장이 안 움직이는 거야. 대변이 지나가지 않는 거지. 장 마비가 와서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호흡기 수술을 했어, 뭐 폐 수술을 했어. 그러면 폐가 많이 쪼그라져 있단 말이야. 빨리빨리 펴줘야 되는데 운동을 해서 스스로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야지. 즉 폐가 줄어졌다 커졌다를 자꾸 해줘야지 금방금방 이게 폐가 이제 커지거든, 쪼그라들었던 게.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제 후유증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수술 이유가 아니더라도 항암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항암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침대 위에서 그냥 누워만 계신 거야. 그 독성을 못 이겨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네 사이클, 다섯 사이클 하잖아? 그럼 끝났을 때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분? 완전히 뭐 근육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져.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항암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항암 시작할 때 체중에 비해서 또는 이제 근육량에 비해서 대략 항암이 끝났을 때 평균적으로 10%가 빠진대. 내가 60kg면은 6kg 빠지는 거야. 최소한 걷는 거라도 하면 완벽하게 빠지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운동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맨날 환자한테 하는 얘기거든. 환자한테 내가 물어봐. 환우분 뭐 항암할 때 많이 힘드실 텐데 뭐 예를 들면 3주에 한 번씩 항암제 투여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첫 주가 힘들잖아. 둘째 주부터 컨디션이 올라와서 셋째 주는 뭐 굉장히 컨디션이 좋잖아. 물어봐. 뭐 힘들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컨디션 조금 올라오면 운동 좀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환우분들이 그래. 원장님 저요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어요. 매일 걸어요 하면서 나한테 막 보여줘. 만보게. 내가 그분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굉장히 좋은 행위인데 그분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단 말이야. 밖에서 1시간이 됐건 1시간 반이 됐건 2시간이 됐건 걷는 행위를 하잖아. 목표는 건강해지는 거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어차피 건강해지려고 그 시간을 투자할 거면 단순히 걷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좀 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단순히 걷는 운동만 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봐도 근육이 조금 이렇게 붙는 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아. 컨디션도 좋고 밖에 좋은 뭐 바람도 세고 하니까 리프레시 되고 하고 좋은데 근육이 안 붙어. 대부분 봐봐. 이게 여성분들 중년에 항암하고 하신 분들 10,000보, 20,000보 맨날 걷는다고 해도 그냥 체중 그대로야. 근력은 안 붙고 빼빼 말랐어. 그래서 그분들은 중간중간에 어떠한 부하 운동,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하 운동이라는 게 이런 거지. 뭐 우리가 엽기 같은 거는 들을 수 없어도 뭐 어디 산책로 가다 보면 공원이 됐건 한강 공원이 됐건 무슨 공원이 됐건 운동 기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꼭 하라고 내가 얘기해. 주기적으로 어떤 세트를 정해서. 그래서 근력이 조금이라도 더 붙을 수 있도록. 그럼 똑같이 이제 운동하고 왔어. 1시간 반. 1시간 반은 그냥 한 바퀴 걷고 오는 것과 차라리 1시간 반 중에 절반은 걷고 절반은 근육 운동을 하고 오는 것과 시간은 흘렀잖아? 나한테 훨씬 유리한 건 어떤 거다? 무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얘기를 내가 꼭 해드리지. 그러니까 그 암 환자 운동에서의 핵심은 유산소도 좋긴 하지만 근력 운동이 꼭 병행이 돼야 좋겠네요. 난 꼭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이 암 환자의 뭐 근육량과 이렇게 생존율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다루는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엄청 많겠지.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연구 논문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 정말 너무너무 많고 대부분은 어떤 연구 논문들이냐면 뭐 이런 거야. 암 환자분들이 뭐 수술 이후라든지 혹은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의 뭐 어떠한 회복 속도가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통증이 좀 줄어든다라든지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라든지 어떠한 식욕이 좀 돋아가지고 체중 저하가 좀 줄어든다라든지 악액질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든다라든지 이러한 연구 논문들은 정말 너무나 많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그런 거잖아. 단순히 삶의 질이 아니라 우리는 치료가 되고 싶은 거니까, 즉 완치가 되고 싶은 거니까, 혹은 뭐 생존 기간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게 목표니까 그런 측면에서 운동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꽤 많아. 즉 뭐 운동을 부하 운동과 어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한 그룹과 그냥 운동을 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분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스테이지에 같은 암종의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평균 생존율이라든지 이제 운동을 한 군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걸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근육량과 체중이 늘면은 생존율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빼빼 마른 사람보다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체중도 있고 근육도 있는 사람이 왠지 더 항암제도 잘 버티고 더 예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궁금하잖아. 그렇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육이라는 조직 때문에 그래. 근육은 대부분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물하고 단백질이야. 물하고 단백질 거의 100%야. 99%. 거기 뭐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1% 미만이야.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럼 물하고 단백질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암 환자들의 예후와 관계가 있냐? 일단 항암 하시는 분들은 탈수가 많이 생기거든.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대학병원에서 환자 퇴원시킬 때 뭐라 그래? 수액 좀 처방해 주십시오. 수액 처치 좀 해주십시오. 물도 못 먹고 구토하고 하니까 설사하고 물이 부족해져. 물이 부족하면 바깥쪽으로 항암제를 빼낼 수도 없어. 해독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농도도 낮추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백질이야.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보급원이 당연히 밖에서 먹는 음식이겠지. 그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으로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냐? 그럴 것 같아? 그럼 못 먹는 사람들은? 항암 때문에 못 먹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 단백질을 새롭게 못 만들어내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 몸에서 어떻게?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걸 재활용해서 더 중요한 다른 세포들이 더 중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모든 게 다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근육은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 창고인 거야. 근데 근육이 없어. 항암해가지고 내가 먹지도 못해. 우린 새로운 단백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췌장에서 인슐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소화효소 다 단백질인데 어떻게 만들어? 못 먹고 이러는데. 급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근육을 분해시켜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다시 이용해가지고 일단 중요한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온몸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면역도 마찬가지고 항체 다 단백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과 근육을 유지하는 게 그 사람의 단순히 삶의 질이나 뭐 항암제를 잘 버티고 이걸 떠나서 생존율이나 이런 데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야. 납득이 돼? 어렵지 않지?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운동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들어오는 영양소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그건 이제 노가다를 한 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항암 중에는 운동을 하면서도 뭐 단백질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섭취를 해주셔야겠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운동해가지고 근육이 생겼어. 운동했다고 어떻게 근육이 생겨? 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근세포들이 조금씩 자극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러거든. 이러면서 재생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커지는 거거든. 그럼 커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그냥 먹기만 해서는 이게 일로 안 가고 먹으면서 운동을 해주면 이게 배로 안 가고 일로 간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 PD가 얘기한 것처럼 먹어야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육을 키워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저희도 뭐 금지 음식 이런 거를 좀 다루면서 뭐 적색육을 피해라 뭐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항암 중에도 식단 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약간 그래서
환자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항암 중에는 그냥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그래 항상 하는 얘기죠. 항상 하는 얘기죠. 항암 중에는 가장 근본이 뭐냐, 기본이 뭐냐 이거야. 더 중요한 대전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리 활동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안정화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뭐겠어? 인풋 아웃풋이지 먹고. 그래서 무언가 먹은 걸로 이용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나머지 노폐물 내보내고. 왜 항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한테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충격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러니 그때는 좀 많은 것을 좀 먹어서 저장을 해두는 게 더 좋다. 아무리 고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어디 그을려가지고 숯불에 그을려서 거먹게 된 그걸 먹으라는 건 아니니까, 그게 조금 나쁜 게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주는 이점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항암할 때는. 그러니 모든 논문들이 근력, 체중, 그리고 이제 생존율의 상관관계, 재발률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일한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거야, 결과가. 암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 근력 운동을 하긴 힘든데, 그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원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딱 그거거든, 그 포인트거든. 암 환자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뭐 폐암 환자분이신데 진행이 좀 되셔가지고 다발성으로 좀 뼈에 좀 전이가 많이 됐어. 그런 분들은 운동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지. 너무나 심한 척추에 무리가 가는, 부하가 가는 운동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압박골절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냥 골절이 올 수도 있고 힘써가지고, 아니면은 뭐 유방암 환자라든지 하복부 쪽에 뭐 난소암이건 직장암이건 하여튼 이쪽에 암이 있어서 림프를 많이 뭐 떼내가지고 하지 뭐 부종이나 이제 유방암 상지 부종이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운동할 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부종을 또 증가시킬 수도 있거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학 교수님의 어떠한 운동을 어떤 형태로 어느 빈도수로 어느 강도로 해야 될지를 당연히 환자마다 각각 다르니까 자기 상태가 여쭙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운동을 해도 대부분 상관이 없어. 정말 무슨 뭐 이런 거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여기 보면은 어디를 가던 이런 유의 운동기구는 공원에 다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하는 거라든지, 요새는 심지어 뭐 공원에 이런 벤치프레스 같은 것도 있어. 그런 운동기구도 있고. 아까와 같은 특정한 정말 운동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몇몇 분들이 아니라면 어떤 운동기구를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몸은 그 정도는 다 버틸 수 있다. 아무리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좋지만 약간 뭐 헬스장에서 트레이너한테 약간 저강도로 PT를 받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그것도 굉장히 좋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그거 하는 사람 나 못 봤어. 오직 그거는 뭐 돈 들여서 시간 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두 분들이 그런 거 잘 못 참어. 닫힌 공간에서 무언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많은 분들은 이제 뻥 뚫린 공간에서 맨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산책도 하고 산과 들 자연을 좀 보면서 병원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운동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 난 그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를 중간중간에 꼭 하셔라. 또 하나 내가 얘기하면은 이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 환자분들 운동할 때 이 얘기도 해줘. 단순히 걷는 행위보다는 걷는 것도 약간의 부하가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목적이 운동할 때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많이 걷는 게 목적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 목적은 뭐야?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걸을 때 약간씩 이렇게 걷는 거 있지. 약간의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경보처럼. 뭐 경보가 됐건 뭐 빨리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빨리 가는 게 멀리 가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공원에 가면 진짜 그런 분들 계셔. 약간 좀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분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한단 말이야. 무슨 뭐 시간 단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 걸을 때 제자리 걸음처럼 이렇게 제자리 걸음처럼 누가 보기에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같은 시간 밖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건강에 유익하다. 요 얘기를 내가 해드리거든. 그리고 항암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 특정 기간이 아니고서는 그 정도의 로드는 다 버틸 수 있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이 수술하는 부위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암종별로 약간 어느 부위를 좀 운동하면은 더 좋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운동하는 게 뭐 유방암 환자라면 뭐 수술 부위가 이쪽이니까 좌측 유방 수술했어.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겠어? 지금 뭐 부정도 오긴 하겠지만 팔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 구축이 돼가지고 빨리 스트레칭을 안 해주면은 잘 안 올라가는 분들 살짝 계시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 뭐 팔 돌리기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운동기구 중에 요런 거 팔 돌리기 같은 것도 꼭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전립선 쪽이라든지 뭐 이쪽 하복부 쪽에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또 이제 어때? 방광 쪽이나 전립선 이런 쪽 요실금마 이런 것도 올 수 있으니까 그쪽 하신 분들은 이제 이 골반의 이제 아래쪽에 있는 골반 저 근육들 운동하는 것도 되게 뭐 케겔 운동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리고 뭐 코어 근육들은 무조건 누구나 다 해야지. 복부 수술을 했더라도 뭘 했더라도 코어 근육들, 복근이라든지 큰 근육들, 뭐 대흉근이라든지 광배근이라든지 대둔근이라든지 허벅지 쪽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 소변 주머니나 배변 주머니를 어쩔 수 없이 차고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또 운동하는 걸 되게 좀 기피 하셔. 왜? 운동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그래도 자기만의 운동법을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꾸준히 하셔야 돼.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꼭 해줘야 된다.